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은 교란을 좀 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또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좀 있게 만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메이저들도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 또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는 이제 편입이 정상적으로 돼서 시세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 200에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3월 한 10일인가요? 9일, 10일 뭐 요때쯤에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편입이 또 되고 뭐 기타 그 밖에 MSCI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체한지 산업군들의 전반적인 ETF라든지 아직까지 이 포트가 바뀌지 않은 기존의 LG 화학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LG 엔솔로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패시브 자금이 아직 100%다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도 자금의 한계가 있고 또 메이저들은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적정 비중과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돈을 또 이동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물론 LG 엔솔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다시 지금 빠르게 돌려서 시세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SDI를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피해자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아쉬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LG엔솔이 패시브 자금이 세팅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ETF나 ETF 매매도 제가 주로 이게 또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파생 상품들 ETF, ETN 상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분위기만 타고 운 좋게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됐든지 원자재가 됐든지 어떤 산업이 됐든지 각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분석을 하지 못하면 이걸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2차전지에 대한 ETF, 2차전지 산업 ETF 상품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저렴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많은 분들이 저렴하니까 바닥에서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많이 떨어진 거를 보고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어찌됐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슈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편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이차전지 산업 ETF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코멘트를 더 드릴 거고 SDI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시 30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뭐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중화권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10시 반쯤부터 해서 조금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미국 선물 시장 대비해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조용한 날이 아닌가, 좀 어떤 노이즈가 됐든지 이런 측면에서는요, 시세적인 측면 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호주도 여행 뭐 외국인들을 받는다는 둥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공식 선언이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많은 변화가 오겠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시도, 왜냐하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분명히 가해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포트를 리밸런싱을 한 번씩 좀 하실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리오프닝 관련주 사자, 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사자, 이런 수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우리가 레벨이 더 한층 더 높게, 레벨이 다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VIP 방에만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왜냐면 시장에서 진짜 먹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먹거리를 가지고 야무지게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두드려 맞은 종목들이 뭐 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유를 해도 될 만한 종목들도 있고, 또 오히려 판이 바뀌면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을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직접 잡아드리면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하게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4거래일 연속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더블 가격이었던 60만원 수준까지 조금 이대로 더 달려주나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몰리고 쏠리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오늘 VIP방에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ETF와 ETN에 대한 기초 이론 설명을 좀 우리 회원님들께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면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잡아먹고 또 교육 명목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드린 내용이니까 요건 일단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코덱스, 2차전지 ETF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2차전지 산업의 특징적인 몇 종목들이 편입이 좀 돼가지고 거기를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ETF 상품을 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리지 나스닥 100 선물, 그러니까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 오르면 우리는 2%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으로 명절 연휴 전에 딱 저점에서 잘 사두고 여기서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도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렸던 이렇게 해서 일단 절반만 한번 익절했을 당시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N 이런 상품들로 9%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8%대 해서 단타로 그냥 명절 쉬고 오니까 꽁으로 먹고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이런 거 하나씩 또 곁들여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들로의 먹거리가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 그러다 보니까 ETF, ETN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자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시장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또 경제 흐름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들. 운으로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룹주들 브리핑을 드릴 때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도 못 가죠. 그래서 자식들 다 보내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자식들 먼저 다 보내고 가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일정은 일정일 뿐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하되, 하지만 바닥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은 맞다라는 거에 우리가 또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어제 음봉 자리에서 편입을 해서 이렇게 또 수익으로 가져오고 있고, 현재 7.5%대 상승 뽑아내주고 있네요. 아직 지금 수익 인증을 막 보내주고 계신 중인데 녹화 시간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일부 그냥 아침에 조금 단타 관점으로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일단은 몇 가지 요 포인트들 다시 좀 짚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ETF와 ETN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을 추종하는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액티브와 패시브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우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이런 호가창에서 지금 막 주식을 그냥 사요. 이건 액티브 자금이에요.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액티브 자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액티브 수급, 액티브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패시브는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내가 ETF 상품,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를 샀어요. 근데 이 2차전지 ETF 종목이 뭘로 구성이 돼 있냐, 그거를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랑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SDI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ETF를 투자하고 이 ETF 상품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부 비중으로 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 아니면 또 MSCI 지수, FTSE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파생 상품들도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일부 항목들은 그러면 그렇게 파생을 포함한 요런 뒤에서 들어오는, 직접 매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메이저들이나 뭐 어떤 기관 혹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 증권사라든지 펀드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거를 이 상품을 구성을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이제 사라지고 LG화학이 사라지고 여기에 LG엔솔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LG화학은 이만큼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품이 지금 여기 이렇게 편입이 돼 있잖아요. 요거 주식수가 616개 지금 계약이 돼 있죠. 요거 매도하고 몇 프로 들어갈 거냐 해서 LG엔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도가 나올 것이고 쟤는 매수가 들어오죠. 그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LG엔솔이 지금 뭐 패시브 자금 추종하는 그런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 패시브 매수세가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 뜻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화학 기준으로 일단 예를 들어 지금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 ETF 기준으로 했을 때는 LG화학이 아직 편입이 되어 있어요. LG엔솔로 바뀌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점차 LG엔솔로 바꿔주는 그런 파생 상품들이 좀 하나씩 이제 늘어날 텐데, 그러면 파생 상품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요 종목 구성을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LG엔솔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름세를 바짝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이 돼버리면, 그리고 또 앞두고 있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MSCI라든지 이쪽으로 이차전지 산업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유입이 다 된 뒤에 그러니까 되는 시점에 만약에 LG엔솔의 시세가 저 꼭대기에 있다. 강제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주식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죠. 이랬을 때 또 보호예수 해제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새롭게 ETF나 이런 상품들로 편입이 딱 되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된다. ETF 상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LG엔솔이 들어와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들어올 수급 다 들어오고서 이차전지 ETF에 편입이 딱 됐어. 그럼 오히려 얘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은 얘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크고 이쪽으로도 비중이 뭐 20% 정도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시세가 탄력 있게 오르기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혹시나 ETF 상품들로 매매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LG엔솔이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시세에서 편입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패스를 하고요. 지금 이차전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에 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드려보면,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 요거를 좀 예시를 드렸거든요. 일단은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공 쪽이 뭐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부진했어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운임이 상당히 많이 높았죠. 항공 운임이 굉장히 많이 비쌌고 그 운송 관련된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벌었단 말이죠. 사람을 실어 나르지 않고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매출은 물론 줄었어요. 매출은 조금 감소세를 보이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물류로서 일단은 어느 정도 커버를 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지금 운임이 많이 비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살펴보시면요, 자본이 점점 늘죠. 자본이 점점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 자본이 2배 이상 늘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오히려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재무적으로도 그냥 평범하게 우량주들 건전하게 가는 종목들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테마 하나로 인해서 이제 뭐 저가 항공주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뭐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TA 항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TA 항공, 얘네들은 사실 장사를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해는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재무적으로는 망가질 만큼 망가졌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것들도 물론 우리가 알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을 다시 활성화를 한다면 그동안에 까먹었던 돈들, 그리고 다시 지금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가진 돈이 없어요. 그동안에 지금 간판 못 대고 계속 버텨왔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없는 기업들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돈을 어디선가 끌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식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좋은 건 알겠지만 일단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유상증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TA항공 보시면은 어때요? 자본이 점점 줄어들어요. 갖고 있던 돈들로 갖다가 버틴 거죠. 근데 버틸 만큼 버텼는데 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제주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해서 오히려 지금 적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 자본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려면 물론 좋은 그림으로 가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오히려 이게 돈을 좀 이제 어디선가 융통해 올 때 그걸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오고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시끄러운 거를 가지고서 뭐 위드 코로나니 뭐 리오프닝이니 해서 묶어서 그냥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재무적으로도 좀 건전하고 그동안 돈 잘 벌었고 오히려 잘 예전만큼 좋았는데 그 이상 또 잘 좋았는데 그냥 그 유지해 줄 수 있는 기업,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예시를 갖다가 이걸로 예시를 드렸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가 좀 크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가지 재무들을 좀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코로나가 2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재수가 없게 2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그 직전 2년간 예를 들어 적자를 계속 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연속적인 적자를 봤다? 이거 4년 연속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관리 종목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3월달 오면 또 상장 폐지 시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사고 테마 사서 존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괜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상폐 대상이니 관리 종목 지정이니 뭐 심사 들어가니 그때 가서 곡소리 내지 마시고요. 제대로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 뭐 그 투자 수익률 한두 푼 눈 멀어가지고 뭐라도 쫓아보겠다고 그렇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해집고 다니다가 더 큰 낭패 봅니다. 아시겠죠?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두어서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이제 삼성 SDI까지 넘어와서 좀 같이 살펴보시면, 뭐, 오늘도 역시나 시세는 좀 빠져요. 뭐, 시세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연중 최저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은 뭐 이미 진작에 연중 최저점 찍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메이저들의 매도는 좀 불가피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녹화드리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시장이 또 급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또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남아는 있고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들 또 대선 전후로 해서 다양한 정책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이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처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또 큰 놈들을 때리고 조지면 거기에 맞게끔 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아주 팔랑팔랑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SDI의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다. 개별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뭐 리콜 관련된 거는 100대 수준밖에 되지 않고, 배터리의 자체적인 문제보다 용접의 일부 라인의 일부 생산 라인의 일부 로트 번호의 용접 불량이기 때문에 리콜을 100여 대 정도만 진행해서 다시 또 정비를 봐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살펴봐야 될 다양한 항목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총평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SDI 기준으로 브리핑을 드렸을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 거 맞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뭐 몸뚱이는 크지만 어떡해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지금 가장 또 이차전지 중에 제일 큰 놈이 이렇게 상장을 보였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또 이 종목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지 요게 일단은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와중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요게 지금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33개의 중국 기업의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화권 증시가 급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생지수 마이너스 1.5%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각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죠. 당연히 받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같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나 팔랑팔랑거리는 시장이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냥 겉핥기식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 돈 벌기 힘들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한 좋은 분위기 물론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낙폭이 큰 만큼 또 올려줄 수 있는 폭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들이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또 살펴볼 게 더 많은 과거의 2020년도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면 다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은 끝났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진짜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무슨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브리핑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필드에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그냥 뭐 사란다니까 덕 사고 뭐 하니까 덕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돈 못 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부정하고 부정 기운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대로 된 리딩을 좀 받으시고 제대로 된 공부와 교육을 좀 같이 받고 하시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한층 더 성장하고 나 스스로도 성장하고 계좌도 좀 성장하고 요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작 2월달이에요. 1월달에서 2월달 넘어오는 그 시기에도 우리 회원님들은 많은 돈을 또 벌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어도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또 있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만 더 걸릴 뿐이지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죠. 아무튼 더 이상 운에 맡긴 투자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교육 자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많이 또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게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 절대 아까운 금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셔야 될 금액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좋은 길 걸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